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갓파더, 금주의 갓파더, 역시 갓파더도 의미 있는 방송이다. 어찌 보면 아름다운 방송이기도 하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장민호 씨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시청하면서 참 의미 있는 예능이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번 주 방송의 밸런스를 보면은 문세윤 씨와 주현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습니다. 즉 아버지를 챙기고 케어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여졌고, 또 허재 씨하고 이순재 씨의 모습은 아버지가 아들과 손자들을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. 연출이 됐습니다. 또 장민호 씨와 김갑수 씨 이 부부 케미는 서로 티격태격 소통하고 재미있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번 주 갓파더는 굉장히 밸런스를 맞춘 그런 예능이었다.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.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대한민국의 부자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한 관계입니다. 그 이유는 남자들은 별로 말이 없는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지 않고 평상시에 생활하게 됩니다. 물론 요즘 아빠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사회 문화가 바뀌면서 그 부자지간 아니면 부녀지간의 생활 패턴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옛날에는 아버지는 위엄, 말 없음 표,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다. 이러한 그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과묵한 아버지를 지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자지간의 거리를 멀리하고 또 모자지간의 거리도 넓히는 그런 원인이 됐었습니다. 물론 유교 문화가 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현대 생활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갓파더를 통해서 부자지간의 문화를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예능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문세윤 씨, 주현 씨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. 그 주현 씨가 평상시에 귀를 자꾸 이렇게 하고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? 이게 손에 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청력이 떨어졌다는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물론 뭐 평상시에 약주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배에 복부 비만도 있고, 그래서 겸사겸사 또 비만이 하면 또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것이 무릎이죠. 그러다가 이제 체인 스모커에다가 알코올도 많이 평상시에 하고 이러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병원을 찾았는데 역시 지방간이라는 판단과 청력이 많이 저하됐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들었습니다. 근데 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 문세윤 씨가 가서 신발까지 벗겨주고 벽의 높이까지 조정해주는 그런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. 이렇게 보였습니다. 그래서 결국 보청기까지 진단에 의해서 장착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아름답죠.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강을 챙겨받는 그 모습 아름다웠습니다. 그리고 또 허재 씨와 이순재 선생님은 젊은이들 거리 로데오 거리를 갔습니다. 가로수길을 갔습니다.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멋쟁이 좀 앞서가는 문화를 접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곳이 가로수길이죠. 근데 이제 편집샵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은 편집샵이 뭔지 모르고 편집에 뭘 편집한다는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. 편집샵은 여러 가지의 그 옷들을 골고루, 옷뿐만이 아니라 골고루 모아서 해놓은 그 샵이 편집샵이죠. 그런데 옷들 가격이 깜짝 놀랐습니다.
코트 하나가 200만 원, 잠바 하나에도 몇백만 원, 이런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그런데 이순재 선생은 본인이 입고 있는 이 자켓도 30년 됐고 구두도 몇십 년 된 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다른 샵으로 가서 이순재 선생은 본인의 미국에 있는 손자, 또 허재 씨의 두 아들, 또 아들 허재 씨의 옷을 사는데 아낌없이 카드를 긁었습니다. 54만 5천 원이나 썼습니다. 그래서 이걸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 편의점에 들렀지만 그 QR코드를 쓰는 방법을 몰라서 버벅거리는 그 모습도 귀여웠습니다. 어쨌든 신문물을 거부하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이순재 선생의 끝까지 노력하는 그 모습 아름다웠죠. 그리고 거하게 레스토랑을 찾아서 스테이크를 주문하는데 허재 씨가 딱 마음 먹고 티본 스테이크가 15만 원이나 됐죠. 여기에도 또 거금을 또 쓰고 말았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는 모습, 또 주현 씨와 문세윤 씨는 아버지를 보살피는 모습, 어쩐지 밸런스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마지막 출연한 장민호 씨와 김갑수 씨. 김갑수 씨 참 재미있어요. 코미디 부자예요. 이 두 부자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처럼 투정쟁이에다가 투덜이 아버지예요.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장민호 씨가 오히려 아버지처럼 그 투정 부리는 아버지의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우스워서 죽어요. 그냥 툭툭 던지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코미디 같아요. 그러면서 나는 다른 팀이 부럽다. 다른 부자가 왜 자꾸만 날 밖으로 끌고 나오고 그렇게 운동을 시키냐. 난 운동이 싫다.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해먹을 태우는데 그 바이킹 그런 게 난 싫다. 그래서 거기 이제 옥상에서 이제 지내게 해놓고 본인은 내려와서 김갑수 아버지가 좋아하는 파스타, 또 평상시에 옥돔을 좋아해서 그 옥돔 요리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옥상에 와 있는 동안에 시커먼 숯검댕이가 됐습니다. 옥돔을 굽다가 숯검댕이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나 봤더니 역시 순발력 있는 장민호 씨는 내려가서 이면수라고 그러죠. 이면수를 사다가 껍질을 벗겨서 그 고기를 이면수라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, 한마디로. 그러니까 옥돔 스파게티가 아니라 이면수 스파게티를 옥돔 스파게티라고 속였는데 김갑수 씨는 그게 이면수인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김갑수 씨가 옥돔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맛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보고 이면수를 좋아했다. 이런 것이 증명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장민호 씨의 그 스파게티는 성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음료수까지 잘 만들어 가서 음료수 좀 들어보라 그러니까 야 이런 거 먹는 나라가 어딨냐. 저는 아직 그 소리 듣고 뒤집어졌습니다. 이런 거 먹는 나라도 있냐? 이런 거 왜 먹어? 하고 또 퉁박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민호 씨는 웃음으로 대응을 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 광고 얘기. 야 우리는 왜 둘이 왜 광고가 딴 팀은 광고를 찍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광고 섭외가 안 오냐? 그러면서 뭐 피자 뭐 이런 거 아파트 광고 이런 거 좋지 않느냐?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미 장민호 씨가 그런 광고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광고를 열 몇 개 찍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. 역시 장민호 씨의 그 호감도 높은 이미지, 선한 이미지, 잘생긴 이미지 이런 것이 아마 광고주들에게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용돈 얘기를 하면서 장민호 씨가 나 지갑에 있는 거 다 용돈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달랑 7,000원. 이런 것도 하여튼 장민호 씨의 센스라고 볼 수가 있죠. 갓파더가
앞으로 어떻게 이 예능을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재미도 있고 그 예능하면은 젊은 층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 중장년층을 위한 예능으로 자리 잡는데 많은 장민호 씨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